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정책 사례 분석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처음에는 어떤 토의를 하고 어떤 의견을 만들어내고 조토의를 하고 학급 토의를 하고 하는 과정이 다소 생소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과 대학원 이런 학습 방법에서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도 토의식 학습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스스로 탐색을 하고 연구를 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하는 이런 학습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죠. 음, 이제 이번 시간에는 비록 한 시간이지만 마지막 주제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어떤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주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인 것 같은데요. 마무리 차원에서 오늘 영상 강의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책 사례 분석이라는 하나의 과목을 통해서 또 원자폭탄, 그러니까 핵무기 관련된 부분도 연구를 했고, 쓰레기 매립지에 관련된 부분, 시민 참여 예산, 경주 아이컵, 뭐 가덕도 신공항, 쿠바 미사일, 뭐 우리나라 통일 정책 이와 같이 어떤 국내 사례는 물론이고 해외 사례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했고 그 연구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정책의 어떤 모형이나 또는 이론들을 가지고 어떻게 전문가들이 접근을 했고 우리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모형이나 이론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정해진 주제를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갖고 연구했잖아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머리에 다양한 지식들이 이렇게 침전되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렇게 쌓여서 세상을 사는 또는 행정을 하거나 어떤 자기 업무 분야에서 귀중한 지식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비선호 시설 입지 갈등 사례였죠. 거창 구치소 사례를 우리는 탐구했습니다. 거창 구치소 사례는 2011년에 거창시의 거창 법조타운의 조성 사업이 유치가 됐고 공사가 그로부터 4년 뒤에 시작이 됐는데요. 공사 시작되었는데 법조타운 내 구치소가 위치하고 있다. 시설이 있다는 내용이 노출이 되었죠. 아마 최초에는 그 주민들의 어떤 반발을 고려해서 구치소 시설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의 은폐였죠. 그러다 보니까 거창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이제 발생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은 구치소 주변 반경 1km 내에 11개 학교가 있는데 구치소가 말이 되느냐, 위치적으로 다른데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주장을 했고 결국 거창군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이렇게 법무부와 협의를 했으나 법무부에서는 그게 안 된 거죠. 어, 계속 그 주민들과 갈등만 유지되다가 2018년 11월에 거창군에서는 오자 협의체를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협의체, 그러니까 찬반 주민들, 그다음에 거창 군수 의장, 법무부 이렇게 해서 오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 해서 투표한 결과 승인 한성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결국 사업이 23년 10월에 완공되어서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는 것들이죠? 어제 했던 한백산 추모공원 사례도 그렇잖아요. 2011년 7월에 종합장사시설 건축 건립 추진이 시작되어서 13년도에 경기도 화성시와 주변 5개 자치단체,
그러니까 광명시, 의왕시, 시흥시 등 5개 자치단체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16년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화성시 주변에 인접해 있는 서수원 주민들과의 갈등이 노출이 되었죠. 결국 서수원 주민들의 어떤 님비 현상이라 되겠죠.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주민들이 계속 본인들의 어떤 혜택이 없는 문제로 갈등이 노출되어서 주민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취소해달라 하고 국가에 신청했는데 결국 또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되었고 22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화장시설 건립의 모범 사례로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로 서수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그대로 내재되어 있었다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두 개 사례를 놓고 볼 때 거창구치소의 문제는 공공 갈등의 성격이었다. 비선호시설의 입지 갈등이었고 민민 갈등, 즉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있었고 민관 갈등, 또 주민들과 관내 지자체 간의 갈등이 같이 내재되어 있는 사례였습니다. 결국은 지방정부와 시설 찬성 지역 주민 대 시설 반대 지역 주민들이 계속 갈등 현상이 있었죠. 결국은 이제 사례 연구에서 알았다시피 우리가 연구했다시피 문제는 사실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그로 인해서 정책의 신뢰성 부족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최초 출발 단계에 구치소라는 시설의 존재 여부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백산 추모공원에 둘러싼 지역 갈등의 문제도 하나의 지역 갈등이고 공공 갈등의 성격을 띠었는데 마찬가지 추모공원이다 보니까 장례식장도 있고 이렇게 공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비선호 시설의 입지로서 민민 갈등, 민관 갈등, 거창구시와 유사한 사례였죠. 이건 또 이제 전형적인 님비 현상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첨예하게 갈등과 대립이 됐죠. 특히 그 기금 관련해서 기금을 시나 행정관서에서 통제하지 않고 주민협의체에 독단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더욱 이런 갈등이 있었고 화성시는 뒷짐만 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더욱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두 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 말고도 갈등 사례는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이렇게 도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간에 추구하는 목적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 갈등은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의 근원이다라고 갈등을 정의한 학자도 있고요. 갈등은 사람들이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현재의 열망에 대해서 이해관계나 신념의 차이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목표와 활동이 양립할 수 없다고 인식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갈등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나 어떤 양상을 얘기하는 정의를 그렇게 했네요. 또 갈등은 상호 의존적인 관련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현상으로서 이렇게 긴장, 그러니까 심리적인 메커니즘의 어떤 문제, 그래서 긴장이나 불안, 적개심이 현상이 또 그로 인해서 대립된 행동, 농성, 시위, 파괴 등을 내포하는 동태적 과정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갈등에 대한 정의는 어떤 사회적 변화의 근원이다. 이해와 신념의 차이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나타난다. 어떤
개념을 정의했고, 종합적으로 보면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긴장, 불안, 적개심이라는 것과 행동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내포하는 동태적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이런 갈등의 정의 중에 갈등의 이중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은 그 대상이 개인이든 조직이든 이협과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갈등은 좋은 결과 또는 나쁜 결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부분은 그렇게 다양하게 정의하는데 이중성의 문제, 동태적인 과정, 어떤 변화의 근원, 어떤 이런 부분은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갈등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갈등이라는 게 어떤 유형이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뭐 정형화된 방식이나 패턴 이런 것은 없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갈등은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고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유형화시키거나 정형화시키지는 않아도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딱 들여다봤을 때 한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갈등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갈등을 유형화시키는 경우, 또는 발생 원인에 따라서 갈등의 쟁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먼저 갈등의 당사자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갈등의 유형이라고 하죠. 어떤 갈등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연구하는 뭐 주변을 쭉 살펴보면은 일반적이진 않지만 민관 갈등, 민민 갈등, 관관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이렇게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가지고 분석하면 흔히 이제 이익과 가치의 두 개의 갈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익 갈등은 우리 흔히 경제적인 부분이죠. 이해관계나 욕구의 충돌로 발생하는 것. 가치의 갈등은 가치 신념 체계, 이념의 충돌로 발생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갈등 발생 원인으로 분류하고, 어떤 갈등이 자체가 요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관계 갈등, 정보 갈등, 구조적 갈등, 이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관계 갈등은 강한 거부감, 잘못된 지각, 소통 결여, 반복된 부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관계 갈등이 발생한다. 정보 갈등은 잘못된 정보나 자료에 대한 의견 불일치, 정보 해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 그다음에 산업 갈등은, 구조적 갈등은 어떤 갈등의 외부적인 어떤 물질적 자원이나 권위가 작용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갈등의 쟁점에 따라서는 산업 갈등, 의료 갈등, 교육 갈등, 정치 갈등, 환경, 이념 갈등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 갈등의 쟁점을 가만히 두고 보면은 어떤 쟁점이라기보다도 어떤 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갈등이 일어나는 영역에 따라서 구분한다. 그래서 갈등의 유형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일부러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 당사자, 발생 원인, 쟁점에 따라 다양하다. 다양하면 결국은 답도 다양할 것이고 또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갈등이라는 게 다양한 사회적 현상인데, 이게 꼭 어떤 나쁜 것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좋은 부분도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갈등 간의 어떤 변천 과정, 한번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갈등의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